지금 안철수하고 오세훈하고 합의를 못 찾고 있는 거죠 지금. 이 여론조사 문항은 합의를 했다고 하는데 유선을 10% 포함시킬 거냐 말 거냐로 사실상 지금 오늘 보니까 결렬됐다고 하는 건 네. 다시 만날 약속이 없는 거잖아요. 그렇죠. 물론 단일화가 완전히 결렬된 건 아니에요. 뭐 그러니까 19일까지 등록을 안 하면 안철수가 입당을 한다고 해도 2번 못 써요 일단은 그 부분은. 그렇죠. 그러니까 이제 안철수로 뽑히면은 4번이 될 텐데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안철수한테는 더 불리해지는 거 아닙니까? 저는 이게 협상의 의도적 결렬이라 생각합니다. 한편으로는. 그러니까 왜냐면은 안철수 입장에서는 원래는 좀 일찍 본인이 훨씬 더 우월적 그 여론조사 지지율이 있을 때 조기에 이거 결론 내려고 했는데 지금 갑자기 터진 건이 오세훈의 그 내곡동 토지에 관련된 건이 터졌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조금만 더 그 구전되면, 그러니까 시민들 사이에 회자가 된다면 오히려 오세훈의 약점으로 이게 발목 잡힐 수 있고 지금 대등한 그 여론 지지율이 오히려 안철수 본인에게 유리한 측면이 될 수도 있다라는 계산을 하는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그럴 거면 어제 그 방송 토론에 나오지 말았어야 한다. 그러니까 안철수는 그걸 바라고 시간을 좀 끌고 싶어 하지만 어제 방송 토론 나와서 역시 안철수는 초딩식 화법을 가지고 있어서 노출되면 노출될수록 손해라는 걸 보여주는, 그래서 좀 복잡한 뭐 구도긴 하지만 양쪽 다 계산이 있어서 이거 뭐 합의할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가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아마 이제 어쨌건 간에 기한들이 있잖아요. 투표용지 인쇄 전 네. 뭐 그 전에 이제 후보 등록 뭐 나중에는 이제 사전 투표 전 뭐 이렇게 복잡하게 꼬이고 있긴 한데 문제는 이쪽이 단일화가 쉽게 안 되면 소위 말하면 정권 교체를 바라는 저쪽 수구 보수 세력한테는 좀 초조해지면서 단일화가 이제 쉽게 안 이루어지는 쪽으로 가면 사기가 많이 죽어요.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안철수 씨는 엑스맨이 맞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오늘 벌써 그 김무성하고 이재호가 빨리 단일화 해라라고 말할 정도로 좀 야권에서는 좀 지금 애매한 상황이 됐다 생각하는데, 지금 어찌됐든 지금 약간 서로 오고 갈 수 없는 선을 건넌 것이 어떤 정책이라든지 혹은 뭐 자기가 잘났다 이런 식으로 기세 싸움을 하는 것을 넘어서 감정 싸움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. 뭐 예를 들어서 뭐 김종인 같은 경우는 안철수한테 떼를 쓰고 있다. 이게 보통은 이제 그냥 고집 부리고 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초딩이다 보니까 떼 쓰고 있다는 식으로 약간 폄하하는 식으로 말을 하고 오세훈이 있고. 하는 것도 떼 쓰는 거지. 나 안철수 편들고 싶어. 그런 것도 있고, 또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이준석이 뭐 상황 정치 뭐 이런 얘기 또 서로가 또 주고받으니까 또 안철수가 한마디 하니까 자기 와이프랑 김종인 씨의 배우자랑 이름이 같다고 하니까 김종인 씨를 말하는 거다 말하니까 또 정신 나간 것 같다. 뭐 정신 나갔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진짜 서로 건너지 못할 강을 좀 건너고 있다 보니까 이건 단일화를 해도 상당히 상처가 좀 있지 않을까. 네. 그러니까 단일화 결정의 그 시기가 앞으로 3개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그 등록일 18일, 19일은 거의 넘어갈 것 같고요. 그다음에 두 번째 투표용지가 인쇄되는 29일. 예. 29일 전에 과연 둘 중에 한 명이 누가 그 포기할 건지, 여론조사 결과를 뭐 어떻게 해서 수용할 건지. 세 번째는 4월 7일 날 선거의 직전에 뭐 내가 드랍해서 인쇄용지에는 나와 있지만 내가 실질적으로 후보를 사퇴하는 건데 지금 훨씬 더 압박을 받는 곳은 안철수 같아요. 그러니까 우리가 안철수를 응원할 수밖에 없는 게 안철수가 나오면 TV 토론도 훨씬 더 우리가 쉬울 것 같고 여러 면에서 쉬울 것 같은데, 오세훈이 오늘 TV 토론하는 거 보니까 오세훈은 어쨌든 미디어를 잘 다루는 사람입니다. 근데 지금 아킬레스건이 하나가 생긴 게 그 내곡동 토지에 관련된 거거든요.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사퇴 압박을 받는 건 제가 보기에 안철수예요. 왜냐면은 여론조사도 많이 밀리고 그다음에 그 나중에 조직의 힘,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 등과의 싸움 등을 통해서 대단히 압박을 많이 받는데 아마 안철수 울고 있을 거예요. 눈물 나서. 왜냐면은 이렇게 정당이 힘이 없다는 게 이렇게 억울한 거구나. 그러니까요. 마지막 발악까지 한 거 아니겠습니까? 아예 그 오전 11시인가 10시인가에 결렬됐다라고 뉴스가 나왔는데
안철수 오늘 모든 행보를 다 취소하고 숙고 그 얘기 나오고 1시간인가요? 있다가 모든 걸 다 수용하겠다. 기사가 스펙타클해요. 그런데 그래놓고 또 유선 이런 부분 때문에 다시 결렬. 참 그 안철수 입장에서는 뭔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막판까지 결국에는 본인의 약간 고집을 내려놓지 못하지 않았나 그러면은 생각하고 있습니다. 홍 작가님이 그 예언했던 저는 아직도 주장합니다. 안철수가 결국에는 기복 포기하고 네네. 포기하고 나중에 대권으로 간다. 음. 지금 안철수 그러니까 오세훈한테 통 크게 양보할 거다. 그런 모양새로. 그러니까 가장 이제 예를 들어서 그 극한 대립까지 몰고 가서 포기해야 극적 효과가 나는데 저는 안철수는 이미 실기를 한 2번 정도 했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그 전에 좀 이렇게 아주 멋진 모습, 정치인으로서 통 크게 양보하는 모습으로 국민의힘에 갔어야 되는데 지금 김종인 위원장하고 이렇게 갈등 구도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까지 지금 적을 많이 만들었거든요. 그럼 이 사람이 결국은 제가 보기엔 서울시장 안 될 것 같고, 그러니까 본선에 나가도 박영선 후보한테 뭐 소위 속된 말로 발릴 것 같고, 오세훈하고 지금 하는 것도 잘 안 될 것 같은데, 그러면 본인이 나중에 정치적 지향은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거든요. 본인이 계속적으로 원했던 것 같고, 하지만 그 안에서 그러면은 화학적으로 그 융합돼서 순조롭게 대권 가도를 갈 수 있느냐, 그 길도 지금 저는 포기했다고 생각합니다. 이런 측면도 있다고 봐. 그러니까 안철수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지지율이 높았을 때는 좀 빨리 했으면 좋았는데 단일화 그쵸. 뭐 여론조사를 오세훈이 올라가는 추세였는데 지금 또 저는 반전이라고 보거든요. 민주당에서는 타겟을 오세훈으로 잡고 있어. 네. 그래가지고 내곡동 땅 같은 문제에 계속 거짓말이 드러나고 있잖아요. 그럼 오세훈 지지율이 또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기대치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. 처음에는 오세훈이 시간을 좀 벌면 자기 추세가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지만 안철수 입장에서 보면 논란거리가 오세훈의 거짓말이 주로 보도되는 상황이 나오고 있잖아요. 그러면 시간을 좀 벌다 보면 오세훈 지지율이 떨어지고 그렇죠. 본인으로 단일화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 계산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버티고 있는 게 아니냐. 현실적으로 오세훈 내곡동권이 안 터졌다고 하면 안철수는 자동 탈락처럼 느껴졌었거든요. 근데 반전에 반전을 겨듭하는 정말 그 내가 그래서 제가 제 사무실에다가 팝콘을 좀 싸놨어요. 그렇죠. 그 오세훈은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. 만약에 본인 내곡동에 진짜 문제가 있으면 사퇴하겠다고. 뭐 안철수는 뭐 그런 얘기가 들었으니까 뭐 이런 것을 기다리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시간 싸움 하는 거죠. 투표용지 인쇄가 지나가더라도 내가 결국엔 단일화 될 거라고 생각하는 양쪽이 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투표용지 인쇄하는 순간부터는 제가 봤을 때 실제로 누구를 찍느냐의 문제보다 저쪽 세력이 완전히 사기가 떨어진 상태로 선거에 임하게 되지 않을까요? 그러니까 이제 후보 등록일까지는 실은 정치적으로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인쇄용지에 이름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가 중요한 것이고, 저는 이제 그 지금 양쪽 그 양당의 지금 협상 당사자들이 그 인쇄용지 인쇄 전까지 단일화하기로 했다라고 속보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, 저는 그때까지 서로 극한 대립을 하고 안철수 쪽에서 아까 그 말씀하신 그 오세훈의 건이 커져서 결국 오세훈이 국민 이제 지지율이 낮아지는 걸 바라는 것이고, 지금 뭐 유선 10%를 넣자 말자는 이건 저는 그냥 빌미에 불과하다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지지율이 어느 쪽이 지금 추이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안철수 마지막 희망을 하나 가지고 있는 것이고, 오세훈은 대세는 지금 나한테 와 있다.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고 지금 압박하는 것 같습니다. 자, 정치라는 건 이런 것이 아닌가 싶어요.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저들이 무슨 뭔가 자기들끼리 이렇게 약속 대련 같은 거냐 아니냐 그럴 수가 없어요. 현실적으로 이거는 우리가 보고 있는 게 그들의 민낯이에요. 그대로 그냥 보시면 돼요. 안철수 입장에서 이제 뭐 그 이야기를 또 따로 할 방송이 따로 있어요. 성동일에서 그것만 한번 모아서 한번 이야기해 보기로 했는데, 이 둘 진영 간에 서로 이렇게 부딪히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수준이 저런 사람들이 서울시장 하겠다고 나오는구나라고 할 정도로의 수준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국민들한테는 재미는 있는데 저놈들 뽑아놓고는 주면 안 되겠구나라는 교훈을 저는 주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. 여론조사가 뭐 오세훈이 이기네, 난 그게 저는 분기점이었다고 보는데, 오세훈이 3자에서도 이긴다는 여론조사가 오히려 저 세력 전체에 놓고 보면 오판한 계기가 되지 않고
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오세훈이 가장 큰 짐덩어리가 지금 되고 있잖아요. 그렇죠. 뭐 여러 가지 진짜 뭐 양파처럼 까도 계속 나오고 있고 또 오세훈은 참 거기에 대한 대응이 우리한테 참 고맙게 대응을 좀 해주고 있어서 뭐 사퇴하겠다 아니면 뭐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선거법 나중에 허위사실 유포죄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네. 있다 보니까 상당히 감사하고 있고 안철수는 분위기 좋다가 내려앉으니까 다시 예전처럼 조급증이 나오면서 고집을 부리는 것 자체도 뭐 재밌는 하나의 포인트가 되지 않았나. 근데 안철수가 워낙에 적이 많은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지금 이준석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다 안철수랑 같이 한때는 한솥밥을 먹던 사람들인데 지금 보면 다 안철수에 대해서 배제하고 있잖아요. 그런 거 보면은 안철수 씨가 서울시가 된다고 했을 때 과연 누가 그 업무를 도와줄지 뭐 아니 이준석은 그 원래 대척점에 있던 사람입니다. 그러니까 같은 당에도 있었지만 같은 당에 있었지만 당 내에서 항상 그 안철수를 좀 경계했던. 왜냐하면 유승민의 아바타 역할을 그 처음에 비대위원장 박근혜 밑에서 비대위원 할 때부터 네, 그 그건 포지션이었기 그런데 뭐 때문에. 예를 들어서 김근식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보면 자, 알겠습니다.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시고 우리가 이 방송이 나갈 시점에는 또 뭐가 바뀌었을지 모르겠는데 이런 단일화 협상 이런 거는요 급박하게 돌아가요. 어떤 순간에는 후보 등록하기 직전에 누가 사퇴를 해버릴 수도 있고 이건 어떻게 우리가 장담을 할 수는 없지만 좋은 단일화는 안 되고 있다. 뭐 여기까지 일단 말씀드리고